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패드 7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두 제품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제품 다 2019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크기는 완전 똑같고 두께가 차이가 나고 액정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베젤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라미네이팅 기술이 없고 라미네이팅 기술이 있고의 차이인데요. 과연 얼마나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두 제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아이패드 7세대와 6세대 비교하는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따로 좌표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감, 영상 편집, 또 렌더링 테스트, 멀티태스킹을 할 때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으니 필요하신 대로 좌표를 따라가시고 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계속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프로세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7세대는 A10 퓨전 칩을 사용했고요. 에어 3세대는 A12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램은 동일하게 3기가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CPU 벤치마크를 돌리면 대략 2배 정도의 차이로 에어가 7세대를 앞섭니다. 두 제품 다 1세대 펜슬만 지원하는데요. 이게 라미네이팅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액정 모서리에서 두 제품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글을 쓸 때 거리감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기감에서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쓰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비교는 못하지만, 제가 비교 영상 준비할 때마다 플렉실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비교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세대와) (7세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2기가 램과 3기가 램이라서 멀티태스킹 할 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6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개의 어플이 작동이 되고요. 3개의 어플을 동시에 띄울 수는 있는데 작업할 때는 2개밖에 동시에 돌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7세대는 3기가 램으로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를 띄우고 그 위에 하나를 띄워서 3개의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도 3기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새 어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멀티태스킹 하는 거에서는 두 제품 다 꽤 쾌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OS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버그인지는 살짝 모르겠지만 에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유 없이 멈출 때가 좀 있었습니다.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유튜브나 영상을 켜놓고 옆에 노트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펜슬과 키보드를 이용해서 필기를 한다든지, 또 그 위에 인터넷 창을 띄워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실 때 루마퓨전을 켜고 옆에 노트를 켜서 대본 작업이나 아이디어 노트를 하시고 그 위에 인터넷을 띄워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미니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큰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쾌적함이죠. 키보드도 화면 절반을 사용하는 거는 모든 제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키보드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화면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상 편집 비교를 위해서 루마퓨전을 사용해 볼 건데요. 4K 30프레임 100메가 파일을 5개를 준비했고요. 각각 2분 분량으로 총 10분의 분량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렉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4K에서 4K로 렌더링 했을 때, 또 4K에서 Full HD인 1080p로 렌더링을 했을 때, 또 1080p에서 1080p로 렌더링을 했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각각 상황에 맞춰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에서 1080p로 다운스케일링 해가지고 렌더링 할 때는 에어가 빨랐는데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7세대가 좀 더 빨랐네요. 이건 6세대랑 에어를 테스트할 때도 비슷했었는데요, 왜 그럴까? 이번에는 배터리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웹서핑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또 음악을 감상했을 때 10시간 동안 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아이패드를 최대 밝기로 해놓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시간 동안 두 제품이 버티는지, 또 어떤 제품이 먼저 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두 제품 다 10시간을 채우지는 못했고요.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에는 5시간가량, 에어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로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은 에어가 좀 더 좋네요. 두 제품 다 외관상으로는 솔직히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두께 차이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 위치 빼고는 거의 웬만한 것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께 차이 때문에 같이 호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커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자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덮는 거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7세대나 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3인치의 차이 때문에 베젤의 두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건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체감상으로 크게 느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필기감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6세대도 그렇고 7세대도 그렇고 라미네이팅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적응하면 또 적응해서 쓰는데 결국에는 쓰다 보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대신에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던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거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다면 차이점을 느끼기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패드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보단 기존의 것을 재사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6세대랑 에어 3세대를 비교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6세대 비교 영상인지 아니면 7세대 비교 영상인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결과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비교하고 똑같고 사이즈가 커지든 어쨌든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격 때문인데요, 비교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면 댓글에 항상 올라오는 것이 2개의 제품을 놓고 또 아니면 3개의 제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더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제 기준으로 따지면 저 같으면 그 끓어오르는 구매욕을 어떻게든 좀 자제를 시켜보고 좀 더 높은 모델의 아이패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를 결정하려고 딱 결정을 하면 또다시 이제 프로가 슥 들어오겠죠. 그래서 에어랑 프로를 검색하고 있겠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